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기본적인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 이게 여러분 철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 문제 8번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 8번 비상 콘센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비상 콘센트입니다. 자, 비상 콘센트는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자, 1번 보하면은 비상 콘센트라고 표시를 하고, 두 번째 바닥에서 높이가 1.2m 이상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거 두 번째 틀렸죠? 자, 2번이 틀린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 비상 콘센트는 설치 높이가 있죠. 높이. 결론 이건 아무나 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m는 너무나도 작아. 근데 비상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최소 0.8m에서 1.5m 정도에다가 또는 이하에다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죠. 자, 이 표현 지금 틀려 있어요. 그래서 자, 세 번째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할 수 있는 비상 콘센트 수,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비상 콘센트 수도 이게 10개 이하입니다. 얘를 바꿔서 나오면 분명히 8개로 바꿔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개까지는 됩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비상 콘센트에 배치한 아파트 또는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층에서는 계단의 출입구부터 5m. 자, 얘는 기본적으로 계단 출입구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다음에 설치할 수 있냐면 5m 이내입니다. 그래서 자, 5m 이내에 설치가 가능하죠. 자, 다섯 번째 비상 콘센트 플러그 접속기는 삼성교로 380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상급 플러그 접속기를 단상교로 220의 것에서는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 8번이었습니다. 다음에 문제 11번 좀 볼까요?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스프링클러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스프링클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합니다. 대부분 개방형이 아니라 폐쇄형에서 기본적으로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고 준비작동식이 있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첫 번째, 자, 100원 내 물. 그러면 여러분 건식은 100원 내 물이 없죠. 자, 뭐만 있어요? 공기만 있어요. 그 다음에 습식은 차 있죠. 자, 준비 작동식은 100원 내 물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까지요? 1차 측까지만 있죠. 자, 두 번째, 이제 동파 얘기 좀 합시다. 이 건식은 100원 내 물이 없기 때문에 동파될 염려가 없어요. 자, 그런데 습식은 동파될 우려가 있죠. 근데 준비작동식은 없어. 왜? 보온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설치 장소. 건식은 염려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디에도 되냐면 실외에 설치해도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습식은 반드시 실내에만 해야 돼요. 자, 준비작동식은 설치 장소가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공장 또는 기계식 주차장 이런 데 설치하는 게 여러분 지금 준비 작동식이라는 거죠. 자, 다음 사용 밸브가 있어요. 밸브. 건식은 여러분 건식 밸브입니다. 자, 습식은 여러분 습식 밸브라고 않고 이걸 알람 밸브라고 얘기합니다. 자, 준비 작동식은 여러분 준비 작동 밸브예요. 자,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프리 액션 밸브라고도 표현합니다. 프리 액션 밸브.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방용수
도착입니다. 건식은 여러분 가장 느려요. 습식에 가장 빠르죠. 얘는 비교적 빨라요. 자, 근데 여러분 설비비까지 좀 보도록 할까요? 설비비. 얘가 가장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런 관련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스프링클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폐쇄형 건식 방식은 건식을 물어보는 거죠. 자, 유지보수가 간편하나 소방용수 도착이 가장 늦다. 여러분 용수가 가장 늦게 도착하는 거죠. 자, 맞네요. 두 번째 폐쇄형 습식 방식은 습식입니다. 자, 동파 등에 우려가 있지만 소방용 도착이 가장 빠르다. 그렇죠. 자, 세 번째 폐쇄형 준비 작동식은 동파에 비교적 안전합니다. 자, 다음에 천장이 높은 공장이나 지하 주차 등등의 적합. 맞죠? 네 번째, 방수량. 여러분, 이 스프링클러의 방수량은 얼마나 되나요? 스프링클러 방수량. 분당 80리터. 방수 압력은요, 보통 0.1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거죠. 요거. 그래서 지금 4번이 틀렸죠? 다섯 번째, 아파트에서 헤드 1개 설치 간격은 3.2m이며 헤드 기존 설치 헤드 수는 10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 5번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를 먼저 얘기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12번 좀 볼게요. 아래와 같은 공동주택에 필요한 소화용수는 총 얼마인가? 여러분, 소화용수라고 하면 보유수량을 얘기하는 거죠. 물이 있어야 불을 끌 거예요. 그래서 몇 톤 정도가 필요하냐 물어보는 거죠. 자, 조건 한번 볼까요? 20층, 총 300세대. 여러분, 얘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1번 옥내 소화장은 각 층에 7개씩. 여러분, 옥내 소화장은 각 층에서 가장 많이 설치하는 개수는 5개로만 보면 돼요. 그래서 7개가 넘어섰으니까 몇 개로 계산하요? 5개. 하나당 2.6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총 몇 톤? 13톤이죠. 이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5개 소화장입니다. 자, 5개 소화장 모두 4개 설치되어 있어도 여러분 최대 몇 개요? 2개로 계산하는 거죠. 하나당 7톤. 그러면 14톤이죠. 이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프링클러요. 이 스프링클러는 각 세대에 설치한 최대 개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 개수가 10개를 넘어설 때는 10개로 계산하지만 10개 미만일 때는 해당 개수로 곱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6개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6개에다가 얘는요. 자, 하나당 1.6톤이죠. 그러면 총 자, 6, 36. 그래서 9.6톤이네요. 그럼 따라서 여러분 13톤 더하기 14톤 더하기 9.6톤. 여러분 계산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6.6톤. 있나요? 네, 있네요. 정답이 2번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문제 13번. 자, 유도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유도등이죠. 자, 피난설비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옳지 않은 거 1번 피난구 유도등은 신성을 좋게 하여 녹색 바탕에 백색 글씨. 그렇죠. 여러분 이 유도등은 반드시 자 보세요. 상시 전원이 들어오면 안 돼요. 얘는요 기본적으로 자 전원이 정전이 됐을 때는 뭐 일반적인 때는 상시 전원이 들어와서 이걸 켜주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축전지 설비를 갖춰야 됩니다. 이 축전지 설비는 최소 정전됐을 때 20분 이상 방전될 수 있는 용량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럼 요 유도등은 피난구 유도등이 있고 자 무슨 통로 유도등이 있어요.
자, 무슨 통로 유도등은 기본적으로 자, 세 가지가 여러 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복도에 설치하는 복도 통로 유도등, 거실 천장에 설치하는 거실 천장, 거실 통로 유도등, 계단에 설치하는 계단 통로 유도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가장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요 표시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죠. 그래서 자, 표시를 할 때는 표시합니다. 자, 바탕은 무슨 색이냐면 피난구 유도등 바탕은 녹색이에요. 그다음에 표시 방법, 표시는 백색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녹색 바탕에 백색을 한 게 여러분 어둑어둑해질 때 가장 잘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바탕입니다. 통로 유도등들은 얘는 정전이 됐을 때, 즉 화재가 났을 때 불을 좀 밝혀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탕이 좀 하얀색인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바탕은 백색이고 표시는 녹색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자, 얘들은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꼭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갑니다. 자, 1번 피난구 유도등은 신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녹색 바탕에 자, 백색의 글씨로 표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로 유도등. 이런 통로 유도등은 자,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표시하는 거 맞죠? 세 번째, 계단 통로 유도등입니다. 자, 이 계단 통로 유도등은 1m 이하 설치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이 밝기는 0.1이 아니라 얘는 1럭스 이상이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얘 설치 간격입니다. 피난구 설치 간격입니다. 얘는 모든 피난구마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통로 유도등은 자, 복도 있다는 그 설치 간격이 자, 모퉁입니다. 또는 20m마다. 그런데 거실 통로 유도등도 똑같아요. 자, 모퉁이 또는 20m마다. 자, 계단 어디만 설치하면 계단 참마다. 이게 간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맞죠, 여러분? 다섯 번째, 거실 통로 유도등 바닥에서 1.5m 이상에 설치한다. 설치 높이 좀 볼까요? 자, 피난구 유도등 그 설치 높이를 얼마나 보냐면 무조건 1.5m 이상. 사람이 머리에 찧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복도는요, 좀 밑을 비춰줘야 하니까 1m 이하에 설치합니다. 그렇지만 거실 천장에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에 찧어서는 안 되니까 1.5m 이상. 그 다음에 계단도 여러분 밑을 비춰줘야 되니까 1m 이하에 설치합니다. 계단은 얼마라고? 1m. 자, 거실은 1.5m 이상. 머리에 닿아서는 안 돼요. 이런 조건들. 좀 어렵지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3번은 여러분 지금 3번이 틀렸어요. 다음. 자, 저는 이제 문제 15번 한번 볼까요? 건물과 소화설비의 종류에 대한 조합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보면 여러분 영화관의 객석입니다. 자, 드렌처 설비하면 큰일 나죠. 지금 뭐예요? 1번이 틀린 거죠. 자,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 두 번째, 벽화진 매장 스프링클러 괜찮고, 공동주택의 변전실. 여러분, 변전실은 물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스 좋겠네요. 전산실, 할로겐 이것도 가스가 좋겠고, 자동차 차고 물 분무 소화설비 괜찮죠. 자, 그러면 드렌처 설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드렌처 설비. 여러분, 드렌처 설비는 우리 집에 불난 거 아니에요. 자, 보실래요? 이렇게 옆집에서 불이 납니다. 자, 옆집에서 불이 나면 우리 집으로 옮겨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옮겨붙지 못하게, 자, 이런 설비를 갖춥니다.
여기가 여러분 지금 스프링클러 헤드처럼 물이 분사되는 장치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려면요, 제가 밸브를 열면 여기서 미세하게 물이 분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물이 분사가 되면 우리 집으로 못 붙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드렌치 설비. 자, 그러면 너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물이 안 붙냐 물어보면 여러분 수막 작용에 의해서 또는 수막 현상에 의해서 불이 안 붙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드렌치 설비는 설치 간격이 있어요. 수직 설치 간격과 수평 설치 간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직 설치 간격은 4m마다, 자, 수평은 2.5m마다 하나씩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 여러분 영화 관람석 객석은 지금 안에서 불났는데 밖에서 물 뿌려주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 번이에요? 1번이 표현이 틀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16번 좀 봅니다. 이제 16번 보면, 자, 다음 LNG 가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여러분 가스죠. 자, 가스는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가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LPG, 하나는 LNG. 자, 이것을 우리가 액상화된 석유가스라고 하고, 자, 이건 액상화된 천연가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얘들의 기본적인 개념들인데, 첫 번째, 여러분 단위를 좀 보셔야 돼요. 단위. LPG의 단위는 킬로그램 per hour. 얘는 세제곱미터 per hour.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결론 킬로그램이라는 얘기는 비중을, 무게가 공기보다 무겁다는 얘기죠. 얘는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 감지기를 달 때는 얘는 바닥 쪽에다 달고 얘는 천장 쪽에다 다는 거죠. 그래서 약 바닥이 30cm, 천장에서 밑으로 약 30cm 높이에다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안전성. 얘는요, LPG 같은 경우는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이 크죠.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왜?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주 성분을 보면, 자, LPG 같은 경우는 주 성분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부탄과 프로판을 보는 거죠. 근데 얘는 메탄이 주 성분입니다. 메탄. 그러면 두 가지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 얘는 무색, 무미, 무취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냄새를 못 맡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가스 감지기 없으면 이게 감지가 안 되니까 사람이라도 냄새를 맡기 위해서 여러분 악취로 일부러 첨가를 하는 거지. 첨가를 하는 거지 기본적인 것은 가스는 자, 무색, 무미, 무취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둘 중에 자, 전반적으로 이 위험한 건 여러분 LPG인데 이 LPG는 기본적으로 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자꾸 흡입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이건 중독성의 위험성이죠. 중독. 그다음에 발열량 큽니다. 이렇게 발열량이 큰 대신에 산소 소모량이 많아요. 산소 소모량이 많다는 얘기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LPG는 LNG는 LPG에 비해서 발열량이 좀 작습니다. 그런데 좋은 게 뭐냐면 가장 깨끗한 청정 연료가 LNG가 되는 거죠. 결론 여러분 16번, 17번 문제가 결론은 이 얘기 분명히 이 얘기일 겁니다. 나올 수 있는 게 여러분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16번 볼까요? 자, 옳지 않은 것. LNG 단위는 여러분 LNG 단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16번은, 그래서 16번은, 문제 16번은 정답이 1번이 틀린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킬로그램이 아니라 세제곱미터 per hour로 돼야 되는 거죠. 자, 공기보다 가벼움으로, 자, LPG가스보다 상대적으로 안전, 무공해, 무독성. 자, 대규모 저장시설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LNG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뭘로 공급하냐? 배관으로 공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대규모 저장시설이 필요하며 공급은 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맞네요. 자, 메탄이 주성분 맞죠? 자, 그러면 문제 17번. 자, 액화 석유가스 LPG를 얘기하는 거죠. 틀린 거. 생선가스에는 중독의 위험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발열량이 크죠. 그 다음에 정상 압력 자체에서는 여러분 기체입니다. 근데 기체만 가지고 운반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아주 차갑게 하면 액체가 돼요. 자, 이거에서 자, 냉각하면 쉽게 액화하는 탄화수소류이다. 맞습니다. 자, 네 번째. 비중이 공기보다 가벼운 게 아니라 공기보다 무겁죠. 그래서 지금 17번 정답 4번이 틀린 거죠. 연소지 많은 공기량이 필요하다. 이 문제였죠. 자, 그런데 요 두 가지 원료를 써서 우리가 흔히 뭘 하냐면 도시가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18번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압력이 있죠. 그래서 가스가 나오면 항상 요 세 가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야 돼. LPG, LNG, 도시가스의 공급 압력.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 압력, 그게 조합 공급 방식이 있고, 중합 공급 방식이 있고, 고압 공급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압력 좀 볼게요. 조합은 주로 0.1 메가파스칼 미만이 되는 거죠. 자, 중합은 0.1에서 약 1 메가파스칼 미만이고, 고압은 1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거죠. 주로 조합 같은 데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조합은 자, 소규모 지역 또는 사용량 적은 지역, 지역에서 쓰는 거고, 자, 중합 같은 데는 대규모 지역이죠. 또는 사용량이 많은 지역. 이게 중합입니다. 그러면 고압은 언제 하냐고요? 여러분, 고압은 주로 가스를 장거리 이송할 때 쓰는 게 여러분 고압의 공급 방식이죠. 자, 이거 고르는 문제였죠. 그래서 여러분 조합 공급 방식의 공급 압력 얼마예요? 0.1 메가파스칼. 뭐 여기서는 지금 정확히 미만인데 여러분 미만이 없으니까 몇 번 찍어야 돼요? 2번 찍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저는 이제 문제 23번입니다. 다음 중 가스 설비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거, 가스 설비죠. 자, 1번. 가스 배관은 경사를 배관 속에 응축수 유입을 방지한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나중에 가스를 이렇게 기울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응축수를 뺄 수 있는, 자, 응축수를 뺄 수 있게끔 해서 가스를 이렇게 해줘야 돼. 여기로 여러분 만약에 응축수를 고이게 안 만들어 놓으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가스는 물속을 통과하지 못해요.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서 자, 응축수를 빼야 되는데 왜 가스는 응축수가 생기냐고요. 지금 얘는 원래 기체를 갖다가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차갑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나오면서 분명히 땅 속에 있는 온도보다 가스 온도가 더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변에 응축수가 생기는 거죠. 결로 이걸 뺄 수 있는 설비를 갖춰줘야 됩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이용과 단열 주차를 하지 않은 굴뚝과 이거는 최소 15cm 이상. 맞죠? 세 번째, 가스 배관은 주요 구조부를 관통하면 절대 안 됩니다. 관통 금지. 주요 구조부를 관통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힘을 받아서 나중에 그 부분이 처지면 같이 문제가 생기겠죠. 네 번째, 배관 재료는 강관을 나사접합하여 주로 사용되지만 초고층 건물에서는 고압인 경우 강관을 용접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 용접이 원칙이에요. 가스 배관은.
다섯 번째, 지중 배설 깊이는 최소 60cm 이상으로 하며 충격이 견디게 배관의 상부에 콘크리트. 여러분 절대 가스 배관은 콘크리트. 여러분 이것을 부으면 안 돼요. 가스 배관 위에, 여러분 가스 배관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버리면 나중에 이 가스 배관이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는 거죠. 자, 나중에 또 콘크리트가 위에서 어떤 하중이 가해버리면 얘가 깨지면서 이 가스관도 같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스관 절대 콘크리트에 매입되거나 매설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5번이 틀린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얘는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공기조화 및 냉동 설비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저는요, 문제 2번 좀 볼게요. 문제 2번. 자, 문제 2번에. 다음, 공기의 성질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여름철은 절대 습도가 증가한다. 자, 두 번째, 공기를 냉각하면 절대 습도는 높아지고, 공기를 가리면 상대 습도는 낮아지고. 자, 결론 여러분, 절대 습도에 관련된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 절대 습도는 공기 1kg당 그 안에 있는 습도를 갖다가 무게로 따진 게 여러분 절대 습도입니다. 자, 어떤 데 보면 여러분 이거 g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단위니까 무게로 따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킬로그램이라 g이라 상관없어요. 그럼 절대 습도 개념은 어떤 거냐면 보실래요? 1m에 되는 이런 통이 있어요. 이 통을 여러분 지금 제가 현재 여기에 있는 공기를 담아버려요. 그래서 이게 새지 못하게 여러분 밀폐를 시켜요. 밀봉을 한다고요. 그러면 공기가 빠져야 안 빠지겠죠. 그럼 제가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가열을 해요. 지금 그럼 제가 여기서 가열을 한다는 얘기는 얘가 안에 있는 온도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뭐가 문제냐면 밀폐를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겠죠.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는 뜨겁게 하는 게 차갑게 해도 결론 뜨겁게 하나 또는 차갑게 하나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밀봉이 돼 있으니까 빠질 일이 없겠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습도는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 습도는 이런 얘기예요. 항상 하는 얘기가 야, 너 공기를 가열하거나 공기를 또는 냉각을 해도 절대 습도는 변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안 되지 절대 돼 그렇진 않죠. 뭐요? 절대 안 된다고요. 안 되면 이렇게 해도 외우고 갔겠어요. 자, 그런데 얘는요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름철에는 이 절대 습도값이 자, 증가를 하고 겨울철에는 절대 습도가 감소한대.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봐요. 제가 이 통에다가 현재 안에 있는 공기를 집어넣고 무게를 따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름철에 이 통을 놓고 제가 닫아서 그 안에 있는 습도를 체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여름철은 상대적으로 기본적으로 공기 중에 습도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그 안에 공기 안에 습도가 적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걸 따지는 거죠. 그러면 여름철에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습도를 갖다가 있는 상태에서 닫아서 체크를 해보면 여름철에는 그 안에 공기 안에 습도가 많으니까 증가를 하는 거고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얘기지. 아셨죠? 상대적으로. 얘는 밀폐가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안 없어져요. 어디로 이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없지만 여름철에는 그 공기 안에 습도가 많고 자, 겨울철에는 습도가 적으니까
증가하고 감소한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자 다음 볼게요. 공기의 성질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여름철에는 절대 습도가 증가한다. 맞죠? 자, 두 번째, 공기를 냉각하면 절대 습도는 높아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공기를 냉각하거나 가열해도 절대 습도는 변화가 없다. 세 번째, 공기를 가열하면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 여러분, 상대 습도는 현 상태의 습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습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상대 습도는 우리가 습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습도를 상대 습도라고 얘기합니다. 상대 습도. 그래서 단위는 %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이런 조건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 밤새도록 비가 왔어요. 그럼 아침에 습기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걸 없애는 방법은요. 해 뜨는 거죠. 여러분 비가 왔어. 비가 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습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뭐예요? 태양이 뜨면 되는 거죠. 그러면 태양이 뜨면 어때요? 상대 습도는 떨어지겠지. 그러면 비가 왔는데 여러분 해가 안 떴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습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라고요. 한번 볼게요. 공기를 가열하면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 해가 떴다는 얘기는 가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습도가 낮아지는 거고. 자, 공기를 여러분 냉각하면, 즉 해가 안 뜨면 어떻게 해요? 계속 증가하는 거죠. 이게 상대 습도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공기를 냉각하면 상대 습도는 높아진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